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부쩍 더워진 날씨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오늘도 기온이 32도 오,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더워지면 이제 여름이 다가온다. 뭔가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실 텐데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요. 몸매 관리, 네. 다이어트에 네. 신경 많이 쓰실 겁니다. 혹시 임진숙 아나운서는 하고 네, 계십니까? 뭐 어제도 하려고 했었고 오늘도 하고 싶은데 네네.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나 생활 습관이 안 되는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근데 다이어트라는 게 꼭 미용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실제로 이 비만이라는 게 만병의 근원, 그렇죠.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열린마당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이 비만 그리고 네.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혹시라도 잘못된 상식들이 있으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정정해 보시고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부터 시작하겠고요.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오늘 주제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관심이 많습니다. 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관심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걸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도 거의 지금 뭐 좀 배에다 힘을 주고 좀 나오고 다니는데. 네. 아, 힘 준 거요? 근데 사실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는 이 체력에 관련해서는 자신이 좀 있었어요. 네. 이 은퇴하고 나고 나니까 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거 내장, 복부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내장 지방. 네, 내장 지방. 이게 사실 문제인데 이것은 그 경륜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의 경륜. 아, 그래요? 진짜 그렇게 사회하고 단절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아마 분명히 제대로 될 텐데 좀 단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생기는 근데 거예요. 배를 좀 그만 만져주시면 어떨까요? 참말로 핑계 없는 무덤 없어. 핑계 없는 무덤 없어. 저도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하는데 예.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 야, 이 양배추가 다이어트에 좋다더라. 밥 한 그릇 맞아요. 먹고 예. 양배추 한 통 먹고 하니까 살이 더 쪄물어요. 예. 저도 이제 해볼 만치는 해봐서 네. 오늘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다이어트는 해볼 만치 해봤거든요. 아, 원래 다이어트는 네. 항상 이렇게 다짐만 하고 네.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네. 하시는 분들 많으실 네, 아는 게 거예요. 참 네. 많으세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 온갖 성인병의 근원이고요. 건강 관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 그리고 다이어트와 관련된 네. 정말 정확한 정보들 이분과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네,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기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20kg를 감량한 다이어트 성공 의사 와. 연탁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 제가 뭐 오늘 다이어트를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발효와 효소를 전공으로 한 20여 년간 공부하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김영민 교수님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이어트와 비만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재미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한방 다이어트 전문 한의사 김홍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의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네. OX 퀴즈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참여를 해주시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네. 오늘도 연습 문제 한번 내볼까요? 그럴까요? 예. 네. 자, O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나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연습 문제니까요. 아. 자, 하나, 둘, 셋. 지정남 씨는 자신 있게 다이어트 X라고 드신 분들도 아. 있고요. 아니 지정남 씨 다이어트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아유. 그러게요. 안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한복을 입겠습니까? 다 덮어놨어요. 네, 다 덮어놨어요. 네, 저도 이제 애기 낳고 네. 복부는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본 다이어트 중에요. 이렇게 알몸으로 이렇게 거울을 보고 막 앵글어 보면 살이 빠진대요. 아, 자기 몸을? 아. 빠져라. 캥이나 안 빠지죠. 아, 실제로 있는 방법인가요? 예,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팔랑기라 해볼 네. 건 다 해봤습니다. 아, 혹시 그렇군요. 김 감독님도 알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으세요? 저요? 네. 굽는 거밖에 없죠 뭐. 근데 사실은 운동하고 그다음에 음식 좀 조절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네. 운동은 어떻게 좀 되겠는데 굽는 거. 네. 특히 또 우리 저 한국 사회에서
저녁에 이거 안 하면은 또 이게 왕따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저게 네. 문제인 거 아니 이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거기 한번 불렀는데 안 가잖아요. 네. 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요. 아, 그래? 그럼 혼자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병폐입니다. 네. 아, 이렇게 의지를 네. 꺾는 많은 그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결과를 봤어요. 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네. 자신은 비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통계가 그렇죠. 있다고 합니다. 예. 사람마다 비만의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원장님, 비만의 기준이 뭡니까? 예,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께서 저희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아, 나는 몸무게가 이만큼 나가니까 다이어트를 해서 몇 킬로로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체중에 차지하고 있는 체지방량을 비율로 따져서 그걸 이제 체지방률이라고 하는데 그 체지방률이 남성의 경우에서는 15%에서 18%까지, 여성의 경우는 20에서 25%까지. 그래서 그 이상으로 됐었을 때 비만의 정도를 이제 나눠서 아, 이분은 비만이다, 고도 비만이다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체중으로 이 비만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대부분 그 체중계 올라가서 그거 보고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시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비만을 성공을 했나 못 했나 이 기준 자체를 체중으로 두기 때문에 그 수치를 계속해서 보면서 본인들이 아, 뭐 일주일 했는데 안 빠졌어 이러면서 이제 또 실망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살이 쪄온 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쪄가지고 온 건데 그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한 달 내로는 체중계로 올라가지 마세요. 에이. 너무 체중계 자주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단 체지방 양을 체크하는 게 그렇죠,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도 20kg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네. 몰랐는데 이제 이게 그 검진을 했는데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 2차 검진이 나온 거예요. 뭐 당뇨 위험, 고지혈 위험 뭐 이렇게 다 나와서 아,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제 그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갈 때 너는 학교를 가고 나는 몸무게를 빼자 해서 이제 6년 동안 해서 이제 20kg 정도를 계속 꾸준히 감량을 6년에 시킨 거죠. 걸쳤어요? 예, 6년에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빼다 보니까 이게 네. 피부의 탄력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좀 뺄 수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까이서 봐도 네. 피부의 탄력이나 이런 걸 그러게요. 유지하시면서 네.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습니다. 이건 분장. 뭐 자세하게 저희 OX 퀴즈 풀면서 네. 풀어내 주실 거니까요. 네. 교수님도 비만이 최고의 관심 분야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도 지금 45년 동안 살았는데 살과의 전쟁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늘 공감이 가는 분이 김성환 감독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실 때 너무나 제 이야기 같아서 항상 고민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저도 오늘 양쪽에 원장님들 오셨는데 궁금한 거 많이 듣고 공부하고 네. 싶습니다. 예. 네, 서로 네, 서로 실제로 정보도. 오늘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아서 그걸 좀 바로 잡아주고 네. 싶어서 예. 조금 출연하셨다. 저희가 제대로 알고 예. 식품이라든가 뭐 약품 여기에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한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라든가 비만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그 정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옆에 계신 한의사님은 우리 네. 영 원장님이랑은 반대로 오히려 살이 찌셨다고요? 그러게요. 네, 한 8년 전에 저희 그 아내가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그때 옆에서 이제 육아를 돕고 하다 보니까 네. 불규칙하게 식사도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 좀 급하게 증가했는데 그때 급하게 증가한 체중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네. 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아기 엄마들이 왜 쉽게 체중 증가하고 잘 안 빠지는지 좀 잘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이제 좀 관리가 소홀하고 네. 나이도 들고 하면서 체중이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아, 지정남 씨가 무릎을 치시네요. 애기 키우면서 살 빼는 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정말 근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빼기 어렵다잖아요. 그런데 애기들 남은 거 있으면 다 먹어야지. 그 음식 쓰레기 버릴 거예요. 다 내가 먹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이 쪘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남 탓이고 환경 탓이고 맞습니다. 그렇죠. 한방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건강하게 감량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만 그리고 다이어트와 관련된 정보들 OX 네. 퀴즈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좀 알쏭달쏭 헷갈릴만 하지만 알아두면 아주 도움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네. 여러분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네. 영탁기 원장님이 준비하셨죠? 네, 첫 번째 문제는 아주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죠. 말씀이시잖아요. 매일 뭐 들었던 얘기 같기도 네. 하고 했던 얘기고 안 그런가요? 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과연 어떤 물을 드시기에 네. 좀 아니, 특별한 물을 드시나? 그리고 그분이 자세히 지켜보면 꼭 물만 먹고 있었을까. 그렇죠, 그렇죠. 이 자기도 모르게. 네. 그리고 물도 그렇습니다. 물인데 왜 네. 설탕물처럼 네. 이게 탄산 음료도 설탕물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 퀴즈로 들어보도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살이 찐다. 찐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를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자, 일단은 X가 X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예, 많고. O를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어떻게? 네네. 예. 아니 어떻게 물만 마셔서 살이 찌니까 술만 마신다 그럼 살이 찐다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정말 동의할 수가 술만 마셔서 살이 찐다는 건 이해가 되네. 물만 감독님, 마신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생방송 한다길래 또 부스값서 안 먹고 물만 먹었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눈을 못 뜨고 있어요. 퉁퉁 부서가지고 포도시 이렇게 눈꺼풀 띄고 왔는데 물만 네. 먹어도 쪄요 이렇게. 진짜로?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체질을 지정남 받아 다르지. 씨가 지금 비만이고 뭐 살쪘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사치예요, 사치. 그러게요. 아, 이 정도면 얼마나 날씬해. 그러게요. 제가 좀 문제가 되죠. 얕은 물만 먹어도 찐다. 아, 그래. 아니 근데 실제로 저도 물을 마시고 체중이 올라가 보면 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기분 탓입니다. 그럴까요?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일단은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네. 저희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 네. 뭐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렇죠. 네네. 예, 대부분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실 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런 체질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신문을 봤더니 어떤 질환이 있으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대부분 모든 여성분들이 다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실은 물은 열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은 열량을 가지고 있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4칼로리 정도 1g당,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9칼로리, 그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4칼로리 정도의 칼로리를 가지고 열량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물의 경우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살을 찌우지 않습니다. 살을 찌게 되는 가장 큰 건 실은 질환이 아니라 내가 먹은 만큼 예.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축적이 돼서 살이 찌는 거지 이게 물만 마셔서 살이 찌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네. 몸은 정직하네요. 정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괜히 물만 마시면 살찐다, 물만 네. 자기는 그런다 그러는데 네.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술만 마시면 살찐다는 이해는 동의가 안 돼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맞아요. 물만 이렇게 많이 먹으면서 식사를 한 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건 어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가 있죠. 그러니까 다들 관심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평생에 다이어트만 하고 살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원푸드 다이어트, 과일 다이어트,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간헐적 다이어트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가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쟤는 밤에 공부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너도 그쪽으로 바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가 그걸 바꾼다라고 해서 공부를 잘하지 않거든요. 식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세 끼를 적당히 먹어서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거지. 이걸 갑자기 간헐적 단식이 내 몸에 다른 사람들 몸에 좋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바꾸다 보면 잘못하면 본인이 먹는 즐거움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죠.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어떤 리듬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불면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염치가 없네요. 일단 물만 먹어도 찌는 살은 없다. 염치가 네. 없는데 피부는 좋아지죠. 물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먹으면. 그렇죠. 이제 물을 좀 드시게 되면 우리 피부에는 이제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보습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걸 자주로 좀 복용을 해주면 내가 그 팩 같은 거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또 피부 건조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분 공급을 잘 해주면 건조증 자체도 좀 사라질 수가 있죠. 네. 하지만 물을 드실 때 너무 과하게 드시는 분들, 하루에 뭐 2리터, 3리터는 드셔야 돼요 이야기를 드리면 뭐 1000cc에 이렇게 원샷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드시면 위가 늘어나게 되고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너무 과하게 물을 많이 드시게 됐을 때 심장이나 신장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소량씩 계속해서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적당히 물만 먹어서 네. 절대 살찌지 않는다는 거 네. 확인해 주시고요. 자, 비만과 다이어트와 관련된 OX 퀴즈 만나보고 네.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문제는 효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효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네. 한동안 그 효소 다이어트, 그죠. 효소액 예. 이런 걸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효소 뭐 파인애플 뭐 식초라든가 뭐 저희가 뭐 매실 효소 등등의 많은 효소들을 먹으면은 굉장히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네. 그 느낌이 이게 들어요. 너무 네.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 아직 문제 풀기 전이거든요. 힌트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힌트만. 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저 교수님 말 길게 하는 사이에 뭔가 힌트가 딱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게 함정일 수도 있어요. 아 나는 다이어트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싹 바뀌는 거예요. 말을 길게 하니까. 원래 애들 가르쳐 교수님들은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빨리 정답을. 자, 네.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OX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O도 힌트를 많이 주셨어도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된다. 그죠? 네네네. 된다. 모처럼 만에. 네. 그래요? 아니 효소가 네. 몸에 좋잖아요. 그리고 네. 소화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비워지고 장이 비워지면 네. 몸이 가벼워지니까 다이어트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아니 네. 제 생각에는 효소라 하면 그저 그냥 몸에 좋을 것 같고 그러는데 다이어트하고는 사실 좀 내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느낌상으로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느낌상으로. 느낌상으로. 네.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느낌상이시니까 실제 우리 또 주부님들이 효소에 관해서는 잘 알고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부님들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특히 하겠습니다. 요즘 뭐 매실 같은 거 많이 이제 당글 처리. 네네네. 혹시 어떤 예. 예? 네, 정답을 O를 드셨습니다. 그죠? 네, 네.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지정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되는 것 같다. 예. 잠깐만, 저 바꿔도 돼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네네. 달달하니 먹기 좋은 게 이게 과연 다이어트가 될까 하는 생각이 얼른 들어요. 아니 효소 명인들이 저한테도 뭐 주신 게 있는데 네. 다이어트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근데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저게 네. 안 된다 하시는 분 마이크 갖고 계시죠? 객석의 예. 의견 예. X를 의견 드셨습니다. 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당분이 많이 들어가서 좀 그래, 그런 게 역시. 달달한 이 예, 느낌이.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객석의 의견도 좀 갈렸고요. 네. 그래서 바꿨어요. 네, 두 분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보면은 설탕을 많이 넣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예. 효소 만들 때. 제가 그건 만드는 법은 모르는데 그럴 것 같아요. 감독님 왔다리 갔다리 한 것이 살 빼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긴 해요.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효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문제였고요. 네.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안 된다. 안 되는군요. 네, 안 된답니다. 네네. 설명을 좀 해주셔야 예, 되는데. 예. 예. 그 저희가 흔히들 아까 제가 힌트도 드렸는데 또 오답을 많이 내시네요. 그 역시 김성환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갈팡질팡했지만 예. 그 달달하다라는 그것 네.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싹 바꿨습니다. 역시 감독님 승부사세요. 네, 제일 중요한 순간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효소
효소를 많이들 담그시잖아요. 무슨 근데 효소라는 용어를 먼저 정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용어 뭐 매실 효소가 가장 많이들 매실 네. 효소가 알려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매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성분을 설탕하고 같이 1대1로 재워서 하는 게 보통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효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는가는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 이런 마음은 담았던 것 같아요. 아, 좋은 것이다, 귀한 것이다는 이미지로 효소는 되게 귀하고 좋은 거, 생명의 뭐 근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붙인 이름 같은데 그것 같이 그 연구 결과들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거기 안에는 효소는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 성분은 거의 효소로 활용할 수 있는 성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그 물이 이렇게 이렇게 매실 안에 있는 물이 설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네. 그 추출되는 그런 성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실 효소는 지금은 당 추출액이나 매실청 또는 매실 침출액 정도가 가장 좋은 용어일 것 명칭 같고요. 자체가 혼란을 맞습니다. 주는 예, 예. 거군요. 그 매실 효소라고 하면 되게 뭔가 신비롭고 되게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효소는 다이어트에 크게 매실 효소를 예를 든다면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연구 결과에서 아주 분자량이 작은 저분자 물질들은 같이 나와서 매실이라든가 어떤 효소에서 그 원래 원재료가 갖고 있던 성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 성분들이 저희들 건강에 이롭게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혹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예. 지금 매실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효소들이 다 이 당 추출액 이런 식인 겁니까? 대부분 그렇게 만들고 있고 효소는 저희도 효소가 여기 입에서 나오는 네. 단백질 성분 생물체가 만들어내지만은 그 설탕만 가지고 이렇게 삼투압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작용으로 나올 만큼 효소는 작지 않습니다. 분자의 크기가 워낙 커서 예. 이게 물만 밖으로 나온다 해서 물은 아주 분자량이 작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효소가 나오기에는 역부족이고 발효액이라는 용어도 또 사용을 하거든요. 거기서 미생물이 자랐다. 근데 매실을 설탕을 그렇게 많이 재워서 많이 넣어서 이렇게 재운다는 의미는 원래 설탕에서 다른 미생물들이 자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 정도 농도에서는. 그래서 조금 논란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 미생물이 살 수도 있어요. 조그맣게 살 수 있지만은 발효를 해가지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큼 커다란 변화는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이나 연구 결과들을 봐보면은 매실 효소는 효소라기보다는 좀 명칭을 좀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에도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쩌고 냉장고에 그러게요. 예. 3년 전에 담가놓은 매실 효소가 요만치나 그렇죠. 있는 예. 이거 묻히게 해야 아, 될까요? 좋다고 하잖아요. 다이어트는 몰라도 몸에는 좋다고 하나요? 나는 다이어트 하려고 그걸 이렇게 쟁여놨는데 어찌했을까요? 그것만 먹으면 다이어트 되죠. 그 어떻게 이용 예, 드셔야죠. 매실 그래도. 효소는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올리고당이나 뭐 최근에는 올리고당도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 설탕 대용으로 요리에다가 활용한다면 그 풍미도 좋아지고 그 매실에서 나오는 저분자 아까 그 기능성 성분들이 저희들 몸에 이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산야초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예. 효소액이라 그래서 선물 예, 예. 받은 게 있는데 그것도 그냥 당 추출액인가요? 맞습니다. 모두 엄마야. 동일합니다. 예. 아니 뭐 요리에 활용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이어트에는 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도움이 돼야 되지는 된다. 않아요. 몸에는 좋다잖아요. 예. 집에서 요리를 안 해봤잖아요. 살이 안 빠질 뿐이지 몸에는 좋다고 하는 게 많이 드세요. 그냥. 그래서 최근에는 그럼 몸이 좀 야이신 분들은 예, 예. 드시면 더 좋겠네요. 예,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죠. 시정남 씨 같은 세상에는- 야인 사람은 먹어도 돼요. 세상에는 뚱뚱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활용하시면 좋은 예, 거니까요. 예. 맞게 용도에 네.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만과 다이어트 관련된 OX 퀴즈 만나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우리 네. 한의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문제는 체질에 따라 비만 체질이 있다. OX. 아, 체질에 따라서 아. 비만 체질이 있다. 아, 이 한방에서는 그렇죠. 사상의학이라고 해서 체질에 따라서 뭐 특징들이 이렇게 다 있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있지 않을까요?
예, 조금씩 있습니다. 네. 네. 체질이 네. 그러니까 체질이 약간의, 다양히 있다. 네.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유독 네. 비만 체질이 있다. 비만 이게 체질이 과연 있다. 맞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뭐 나는 좀 살이 잘 찌는 체질이야 이렇게 습관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체질이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비만 체질이 따로 있는 것인지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꾸 조상 탓하고 체질 탓. 내 탓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 물려받은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과연 체질 여러 가지 체질 중에 비만 체질이 체질. 따로 있을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둘 셋. 셋. 네. 아 체질이 있다. 있다. 저기 두 분은 예. 항상 있다. 다르시네 생각이. 예. 왜냐하면 뭔 체질하고 뭔 비만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후배랑 똑같이 저녁에 라면을 똑같이 먹고 자는데 그 친구는 아주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래요. 뭘 먹어도. 그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도 붓지도 않고 똑같은데 나만 이만해져 있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비만 체질이 있다. 유독 더 예. 많이 드셨던 건 아닐까요? 빠르긴 했는데 갑자기 빠르긴 했는데 그래도 예, 그 친구 예. 국물까지 먹었는데. 아 그런 얄미운 친구들이 있긴 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먹어도 안 예. 찌는 예, 친구들. 제 생각에는 네. 그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저 비만하고 체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 체형이랑 다 비슷하지. 그리고 부수면 얼마나 부었겠어요. 김승환 감독님이랑 같이 있으면은 다이어트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음식은 잘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그러다 보니 좀 살이 좀 많이 찌지. 이게 예. 뭐 체질 때문에 찐다. 난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근데 참고로 김성함 그 부인은 아주 날씬하세요. 네. 함께 드시는데. 함께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안 네.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제가 저만 먹어요? 먹어요, 열심히. 아, 저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체질에 따라 네. 비만 체질이 있다라는 문제를 여쭤봤었습니다. 네. 과연 비만 체질이 따로 있을지. 있는 건가?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오, 있군요. 역시 있군요. 네네. 예,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사상 체질 중에 물론 사람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활동량이 적으면 누구나 체중이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이제 체질적으로 좀 식욕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식욕이 더 많은 체질이 있는데요. 사상 체질 중에는 태음인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네. 이재만 선생님께서는 이제 물욕지심이 태음인한테는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식욕이랑 관련이 깊어서 태음인들이 보통 좀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겁심이라고 해서 좀 항상 겁을 잘 내고 그다음에 자기 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태음인들이 좀 활동량이 적고 게으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이 비만이 좀 되기가 쉬운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나 맞춰놓고 체질이. 놀래가지고 나 떨고 있어. 비만 체질이 있다. 태음인이세요? 아 그래요. 아, 지정남 씨가. 네, 태우민으로 체질 검사 나왔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이런 체질이 바꿀 수도 있나요? 바뀌기도 하나요? 사실 이제 아까 패널 김성환 감독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체질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먹고 활동량이 적으면 비만 오게 되는데 이제 체질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아마 살이 찌고 네. 빠지는 체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찌고 체중이 잘 유지되고 잘 빠지는 그런 체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사실 나이가 들수록 대사량도 적어지고 식욕은 잘 줄지 않고 예. 또 갖은 스트레스나 이제 사회적 환경 때문에 식사량은 더 느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엔 체질은 체중이 쉽게 증가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살이 찌고 빠지는 체질이라면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 김성환 감독님도 계시지만 네. 운동 선수들 보면요. 네. 박태환 선수 다큐멘터리에서도 올림픽 준비할 때 하루에 10끼 정도를 먹는데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운동량이 너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체질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살이 찌고 빠지는 체질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뭐 크게는 관련이 없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운동량이나 아니면 뭐 연령대나 예. 예, 그런 게 더 관련이 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살이 좀 오르면 네. 왔다 얼굴 그냥 환해졌다 그러잖아요. 네. 저도 약간 살이 찌면서 피부가 좀 환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피부색이랑도 좀 관련 있나요? 비만이랑? 예, 약간 관련이 경향성이 있는데요. 네.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제 피부가 검어지는 과정이 이제, 식욕이 충족되는 과정이랑 경로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쉽게 검어진다는 건 식욕이 좀 더 쉽게 충족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피부가 힐 경우에 식욕 충족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피부가 힐 경우에 비만이 될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경향성일 뿐이고요. 네. 네, 아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사실 저는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라 네. 체중이 적게 나간다고 그래서 꼭 좋다고만 할 수도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 먹어야 때깔이 좋아질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엄청 잘 먹어요. 아무튼 잘 땡기니까. 네. 음식이 쫙 땡겨요. 아무튼. 예. 맞습니다. 저체중이 과체중보다 더 해로울 수도 있는데요. 과체중인 상태가 이제 몸에 노폐물이나 염증 물질이나 이런 게 쌓이는 게 더 문제라면 저체중은 아무래도 이제 몸의 기운이 부족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우울증이나 집중력 저하가 쉽게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과체중이나 표준 체중인 노인분들이 저체중인 노인분들보다 오래 산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적당하게 제일 좋은데 그걸 네.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그렇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도 보면 비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저체중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것도 스트레스이고 건강상으로도 저희가 네.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저희는 부분입니다.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네요. 그러게요. 네. 자, 저희가 한 문제씩 이렇게 쭉 풀어봤는데요. 자, 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 패널분들도 그렇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이제 네. 노련해지셔가지고 네.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제 내신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O예요, X예요 이렇게 힌트 달라고. 우리 또 네. 패널 함께하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네. 너무 착하세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절대 눈빛으로라도 이런 힌트 같은 건 안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엄격하게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염탁기 원장님. 네. 이번 문제는 살이 빠지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네. 아, 살이 살이 빠지면 빠지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살이 빠지면 피부도 좀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고 잘못 관리했을 경우에는 약간 네. 더 나이 들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피부에서 피부가, 그 티가 그렇죠. 많이 나니까 이 급격하게 뺐을 때 예. 뭐 그렇다라는 그래서 얘기도 제대로 있고요. 된 다이어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또 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네. 거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살이 빠지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둘, 셋. 셋. 자, 빨리 진행된다는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죠? 많고요. 예, 일단 두 분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예.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예. 제가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한 10kg를 감량을 했는데요. 이런 데가 이게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방법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살이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피부에 탄력이 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근데 피부는 노화가 되지만 안에 내장이라든가 지방, 몸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이 안에 있는 거 살을 10kg를 빼니까 예. 그 약간씩 그 다 나왔던 그 안에 있는 지방들 여러 가지 검사 나오면 하면 나오냐 간 지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10kg를 빼니까. 아, 그래서 고민하셨군요. 과연 보이지 않는 곳의 건강이냐, 그냥 보이는 곳의 사실은 탄력이냐. 근데 이런 데가 조금 쭈글쭈글해져요. 이렇게. 근데 엄청 고민했어요, 진짜. 네. 감독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급격히 빼다 보니 네. 라고 했어요. 이게 열흘 동안에 10kg를 뺐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방법이 좀 네. 다른 거지. 저는 왜 살 빠지면 오면 10년은 젊어 보이요 그랬잖아요. 우리 염탁기 선생님도 네. 대학생 같잖아요. 네. 그러게요. 꾸준히 이렇게 빼니까. 6년 걸렸다고 하셨어요. 예. 노화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 이거 있어요, 다들 있어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정답을 빨리. 그리고 예. 이거는 또 이분만큼 제대로 말씀해 주실 분이 그러게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몸으로 증명을 하셨으니까. 자, 과연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X군요. 아, 살이 노화가 빠지면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빨리 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이제 대체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살을 뺀다. 살을 뺀다는 의미는 이제 지방을 빼고 싶으신 거죠. 근육을 빼고 싶은 분들은 없어요. 근육 빼실래요? 그러면 근육 뺄 사람은 그걸 없죠. 어떻게 모은 그럼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지방 자체를 이제 너무 쉽게 빼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 우리가 이제 쪄온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쪄왔는데 내가 이거 빼는 것은 굉장히 빨리 빼고 싶고 또 옷을 샀는데 옷을 빨리 내가 맵시를 갖고 입고 싶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아, 저는 좀 안 먹으면 3, 4kg는 금방 빼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처음에 3, 4kg가 빠지는 건 대부분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0kg를 빼셨다. 네. 빼게 되면 당연히 그게 수분이 빠진 거죠. 아, 수분을 10kg나 빼셨던 거예요? 아니, 저는 열흘 동안에 10kg가 빠졌는데요. 네. 아니 근데 상당히 오랫동안 갔어요. 그때 이제 이후로 관리를 좀 하니까 네. 좋아졌는데 두 번째 할 때 제가 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무게가 빠질 때는 처음에는 수분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체기가 좀 옵니다. 안 빠져요. 이때 항상 실패를 하세요. 네. 근데 그 다음엔 또 좀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빠진 것이 지방이 되는 거고, 우리가 수분이 빠지게 되면 피부 자체의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오죠. 피부에 수분이 없으면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도 굉장히 빨리 받게 되고, 우리가 웃었을 때 탱탱함이 없이 그냥 주름이 너무 빨리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피부를 다이어트를 실은 쪘다 뺐다를 반복하신 분들의 대부분 고민이 처짐이에요. 네. 나는 내가 맘먹으면 뺄 수 있는데 나 이제 안 뺄래요. 왜요? 얼굴이 나이 들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피부가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꾸준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미용 쪽으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 심장은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데 내 몸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장 질환이 생기는 거고 또 우리가 소변이나 이런 데 이제 지방이 순환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장 같은 데 무리가 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건강상으로라도 차근차근 꾸준히 할 수 있는 걸로 빼시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수분부터 빠진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 살이 빠지는 부위 지금 자꾸 이렇게 배를 만지셔서 그런데 뱃살이 가장 늦게 빠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께서 나는 뱃살만 빼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분들 부위만 되게 빼달라고. 네. 특정 부위만. 그대로 놔두고 뱃살만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상체와 하체로 나눴을 때 얼굴이 가장 잘 빠져요. 다이어트를 하면. 그리고 나서 상체 쪽이 빠지고 그리고 나서 하체 쪽이 빠져요. 그건 뭐냐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되는 게 얼굴이 가장 좀 좋고 혈액순환도 굉장히 좋아서 다이어트를 급격히 심하게 하면 얼굴이 확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화를 느끼는 거고 실제 내가 빼고 싶은 부위는 안 빠지는 건데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서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복부가 빠지는 거죠. 복부가 빠지고 있다. 내가 허리 사이즈가 줄고 있어라고 생각이 되면 이건 내가 올바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몸무게가 줄지 않더라도 지방 계속 감소하고 근육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체 지방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환자분들 중에 상체 비만형이 있고 하체 비만형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살이 찌신 분들은 하체 쪽에 지방이 축적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체 비만이 허벅지 빠지는 게 가장 늦죠. 네. 순서가 있는 거군요. 근데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데 옆에 계시는 김영민 교수님 제일 열심히 들으시죠.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그게 그렇구나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정남 씨 같이 네. 지정남 씨 아까 여기 좀 가렸다고 그러는데 여기만 빼주라고 했었고 여기만 빼주라고 했었고 여기만 빼주라고 했었고 그럼 남는 게 어떻게 뭐죠? 그게 빠집니까 전체적으로? 아니 원래 이 허벅지가 역도선수급이라고 그랬거든요. 늘 저희 집안 자랑이 역도. 네. 여기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10kg를 뺄 때 그 열흘 동안에 10kg를 뺐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싹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음식 같은 걸 조절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좀 병행을 했더니 빨리 쉽게 그 살이 찌지는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가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그때는 이런 목 처짐이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다이어트 기간에 5일 동안 굶었더만은 여가 처지더라고요.
그래 늙어버려서 안 되겠다. 이건 포기다. 먹자. 먹기 시작해서 이렇게 분통해진 거예요 지금요. 아마 다들 저런 경험을 네, 갖고 계실 것 공감하시면서 같습니다. 듣고 계실 네, 겁니다.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그러면은 이번 문제는 유산균은 비만 세균을 잡는다. 유산균은 아, 이거. 비만 세균을 잡는다. 네. 꼭 비만 때문 아니더라도 요즘 유산균 많이들 워낙 챙기시는데, 인기잖아요. 야, 이 유산균이 비만 세균까지 잡아준다면, 네. 이게 만약에 맞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예, 같아요.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그래요, 뭐 저희가 예.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산균은 비만 세균을 세포를 잡는다. 잡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네. 못 잡아.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셋. 자, 또 유산균. 여기도 반반. 네네. 그야말로 반반인 것 같아요. 아, 이 문제 저도, 치열합니다. 네. 저도 이제 먹고는 있는데 언니가 줄 적에 이제 40대 후반이 가니까 면역력을 높이라고 준 거지. 네. 이게 비만 세균을 먹진 않을 것 같아요. 면역력을 높이는 거지. 좋은 게 그게- 먹으라 했겠지만. 저도 똑같아요. 좋다고 해서 먹기는 먹는데 네. 네. 이게 어디가 좋은지 얼마나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에헤이, 사실은 의문점이에요. 음침이에요. 아니 일단은 준 게 먹어요. 그러면 비만 세균을 묵었으면 쓰겠다고 바람이구만 바람. 바람. 아, 그래요. 요즘 또 챙겨야 될 네. 게 너무 많아서 그 챙기는 약만 먹어도 배부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예, 맞아요. 어쩔 때는 하루가 부족할 때도 정답을 예. 많이들 헷갈려 하시네요. 아이들 제 문제가 가장 어려운가요? 이렇게 반반씩 항상 갈리는데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정말요? 야, 유산균이 비만 세균도 잡아요. 아주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예. 최근의 결과들인데요. 뭐 저희들 유산균은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예.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왜 아까도 막 잘 모르고 드시는 모르고 분도 먹어요. 계시고. 예. 근데 유산균은 원래 그 기원이 그 발효하면 장수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 중에서 발효가 발전한 나라, 뭐 유럽이 됐든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발효 식품이 유명한 데가 장수한다. 이런 게 이제 그 통설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그럼 핵심은 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안에 유산균들이 발효를 했는데 발효를 하고 나면 약간 시큼한 맛이 납니다. 저희 김치를 생각해 보시면은 시큼한 맛이 나는데 그걸 젖산이라고 하죠. 유기산 중에 일종인데 젖산이 나와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유산균을 이제 저희 식품공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먹다 보니까 지금까지 왜 건강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유산균은 실제 이제 김치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산균을 저희 많이 먹어왔는데 유산균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능은 살아서 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죽어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죽어서 하는 기능을 먼저 하면 저희가 김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김치찌개를 다 끓여버리면 유산균이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죽은 유산균 이 껍질도 이게 저희들 장에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근데 이거를 살려서 보내면 더 좋겠다. 근데 살려서 보내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고 하면은 저희 장에 도착해서 유산균들이 살게 되면은 아까 젖산이라는 걸 내게 되면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pH가 뭐 산성으로 살짝 바뀝니다. 네. 근데 저희가 여기 비만 세균이라고 지칭을 했지만은 저희들이 그 변에서 냄새 많이 나시는 분들 좀 유해균이라고 하거든요. 유해균들은 약간 pH가 높은 데서 많이 생존을 해요. 그래서 pH가 낮아져서 자기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아군들이 이제 유산균들이 많이 자라게 되면은 다른 이제 유해균들을 죽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정장작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 정장작용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산균을 그냥 먹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예. 유산균이 저희 위의 pH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아주 강산에 가깝습니다. 가다가 다 죽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산균을 이렇게 캡슐을 씌워가지고 코팅을 하는 기술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산균 제품들 보면은 2중 코팅이네, 4중 코팅이네 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유산균을 가지고 여기 장까지 보내려고 저 위를 통과할 때 보호막 역할을 해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최근에 또 하고 있는 게 이제 유산균만 해가지고 보냈더니 유산균으로 봐서는 저희 장이 자기들이 원래 살던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살 수 있는 먹이도 같이 주자 해가지고 먹이를 같이 이제 넣어주는. 예. 그래서 유산균만 보내는 거를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예. CF에서. 이제 또 최근에 또 프로바이오틱으로는 안 된다. 프리바이오틱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프리바이오틱은 올리고당이 대표적인데 이런 성분들이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유산균을 많이 자라게 하는데 중요한 그 소스가 식품이 되기 때문에 유산균에 밥을 같이 넣어주자 해가지고 요즘에 또 심바이오틱 2개를 같이 섞어서 코팅 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쪽에다 하는 택배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같이 예, 보내는 예. 거군요. 네. 그럼 이 생김치, 저는 김치를 좋아하는데 생김치를 많이 먹어도 괜찮은가요? 당연히 좋죠. 이제 아까 그 유산균 2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죽어서도 내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더라도 근데 살아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균은 또 가루로 털어먹는 건데 예, 예. 그것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상관없이 가루로 해도 가공 형태는 여러 가지로 바뀔 수는 있는데 예, 네. 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끓이지 말고 시큼 한두 건 그냥 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청국장에도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게들 아시고 계시는데요. 청국장에서 많이 있는 거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고 하는 그 고초균입니다. 이게 유산균은 원래 젖산을 내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저희들이 통칭을 하는데 그거는 유산균이라고 부르면 조금 고초균이 맞는 것 같고요. 딴 너무 거니까요. 이제 청국장을 좋아하니까 네. 그 좋은 이미지를 유산균하고 붙여가지고 좀 이미지를 같이 데리고 청국장하고 유산균하고는 딴 놈. 그 사촌간이나 된가요? 예, 예. 네. 사천 정도는 됩니다. 사촌이라고 합니다. 예. 사초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또 다음 문제. 자, 다음 예, 문제 또 넘어갈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네. 비만과 다이어트와 관련된 얘기 OX 퀴즈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네, 다음 문제는 녹용을 먹으면 살이 찐다. 녹용을 먹으면 살이 찐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그렇죠. 하시거든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편견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자신 있어요. 그래요? 정말요?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일단 들어보고 제가 얘기를 자, 녹용을 먹으면 네. 살이 찐다. 살이 네. 찐다고 생각하시면 O. O. 아니다. 상관없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김성환 감독님은 자신 있다고 저를 말씀하셨고요. 따르십시오. 네. 자, 하나, 둘, 셋. 따라서 하시오. 자, 김성환 감독님은 X를 든 가운데. 살이 찌지는 지정남 씨는 않는다. 나를 따라서 하면은 정답이에요. 네. 아, 그래요? 예. 확신하시는 거예요? 예, 예, 확실합니다, 이번. 그래요? 오. 지난번에 다 틀리신 거 아시죠?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네. 자신하신 저희 거예요? 이런 녹용을 많이 먹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살찌는 것하고는 관계 없더라고요. 나같이 많이 먹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뒤늦게 나타나는 건는 모르겠지만 네. 선수 때는 안 선수 때 쪘었다. 그렇게 먹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운동을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녹용이 뒤늦게 무언가가 나타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녹용 자체로만 가지고 아, 네네네. 뭐 살이 찐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똑같은 정답을 들었지만 네. 이유가 달라요. 저는 네. 이제 비싸니까 살찐다고, 네. 살찐다고 비싸 이렇게 살찐다고 이렇게 홀려가지고 빼려고.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다. 일단은 뭐 녹용을 먹었을 네. 때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그렇지. 느낌들을 다들 가지실 거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살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지금 뭐 헷갈리시는 네. 분들 많으시니까 과연 이 자신감 넘치시는 김성환 네. 감독님의 답이 맞을지 답을 확인해 볼까요? 네, 답은 X입니다. 맞네요. 살이 찌지는 않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웠을 아니요, 수도 아니요, 있을 이거 것 상당히 같은데요. 헷갈리는 문제 네.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녹용은 이제 보약 중에서 효능이 뛰어나서 자주 사용되는 약재인데요. 몸에 정수를 보충해주고 양기와 음기를 모두 보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약인데요. 실제로 녹용 안에는 이제 성장 호르몬 촉진 인자도 들어있는데 이런 효능이나 인자가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로 이제 몸이 허약한 경우에 허약하면서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경우에 녹용을 같이 넣어서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이제 몸의 상태는 좋아지고 체중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좋겠죠. 네.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한약으로 주로 어떤 재료나 성분을 추천하시는지. 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예. 저는 보통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몸의 대사량을 좀 늘려드리고 포만감을 도와드리는 약재들을 좀 많이 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노폐물이나 가수분을 좀 빼드리는 약재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벽돌 10개 지고 갈 때 한 4-5개 줄여드리면 붓기도 빠지고 몸도 좀 가벼워진다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는 몸을 보충해드리는 약재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감량하시다 보면 식사량이 줄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몸의 기운이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충해드리는 약재들을 같이 넣어드립니다. 네. 저희가 몸에 네. 안고 가는 지방을 벽돌로 표현해 주셨어요. 아, 무겁습니다. 근데 운동선수들이 그래요. 네. 녹용을 많이 먹어요. 여름에 네네. 특히 땀 많이 흘린다고 네. 많이 먹는데 사실은 그 먹고 그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아주 건강할 때 먹기 때문에 그렇게 막 두드러지게 효과를 본다고는 않지만 일단은 그 녹용을 먹으면은 지치지 않는다. 땀을 많이 흘려도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었죠, 사실. 네, 그러니까 네. 건강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까지 가능하다.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다시- 또 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좀 빠르게 네. 저희가 다음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탁 교장님, 예. 이번 문제는 지방 흡입으로는 몸무게가 변하지 않는다. 아하. 지방 지방 흡입으로는 몸무게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몸에서 뭔가 빠지면 무게가 줄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단 줄어들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헷갈려요. 함정일 수도 있고요. 그럼 왜 문제를 냈을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방 흡입으로는 몸무게가 변하지 않는다. 네.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그래도 뭔가 빠져나갔으면 변한다. 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도 많이 갈리는데요. 네. 일단 두 분도 갈렸고요. 네. 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방이 빠졌는데 몸무게 변화가 있겠죠.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뭘 그런데- 이렇게 고심하고. 아니, 근데 그러게. 예. 글쎄 정말 헷갈리네요, 이게. 근데 저도 이게 지금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이거 들었는데 예.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한 번 갔다리. 기했어요. 예? 왔다리 갔다리 한 번 기했어. 나중에. 바꿔도 된다고. 일단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밀고 네, 가시겠습니까? 밀고 가겠습니다. 예. 정답을 보면 알겠죠, 뭐. 네. 그래요. 네. 정답 알아볼까요? 너무 당연하면 문제를 안 내셨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네. 아, 헷갈립니다. 네.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그러지. 변하지 않습니다. 지방 그래요? 흡입으로. 예, 우리가 이제 대부분 지방 흡입을 하시러 오신 분들께서 저 몸무게 이거 하면은 몇 킬로 빠져요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세요. 근데 실제로 그 지방 자체는 우리가 대부분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는 것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식육점 가서 1kg의 고기의 양 정도는 당연히 지방이 빠지면 당연히 몸무게도 1kg가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근육과 그다음에 지방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굉장히 밀도가 높아서 그 정도의 부피가 1kg를 하지만 지방은 이 밀도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똑같은 부피는 터무니없는 그 그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1kg를 빼고 2kg를 빼고 하려면 사람마다 이게 굉장히 다르게 되고 예, 실제 우리가 지방 흡입으로 할 수 있는 지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는 실제 그 몸무게 변화가 크게 없고 지방 흡입을 하신 분들이 몸무게 변화가 생기는 건 본인께서 이제 하시고 나서 좀 덜 드시고 하기 때문에 좀 변화가 생기는 거죠. 아, 지방 흡입만으로는 저희가 네. 몸무게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많이들 그러세요. 아, 나 이거 몇 근 빼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몇 근? 네, 그래서 정말 아니,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하시는데. 저는 이게 보기가 좀 흉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빼면 쏙 들어가기는 할 거 아닙니까? 아. 몸무게는 안 빠지더라도. 아니요, 그게 이제 좀 외형적으로는 좋아지지 않을까요? 조금 다른데 아, 그래요? 뭐냐면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 남성형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할 때 뺄 수 있는 지방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남성들은 내장 지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복근 내에 있는 지방들인 거죠. 우리가 수술을 해서 빼는 지방은 대체적으로 피하 지방이에요. 그건 속된 말로 나 안 졌더니 삼겹살 나와서 뭐 오겹살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울퉁불퉁한 지방을 좀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분들께서도 오셔서 저 지방 흡입하고 싶어요. 이거 쏙 들어가죠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잡아보면 피하 지방이 별로 없고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는
수술을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네. 거기 때문에 지방 흡입만으로 네. 해결되진 않는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력의 네. 결과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만나볼까요, 교수님? 다음 문제는 좀 저도 좀 알쏭달쏭한 문제입니다. 네. 신맛은 단맛을 억제한다. 아, 신맛은 단맛을 억제한다. 네. 야, 이 미각과 관련된 것도 저희가 지방이나 다이어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겠죠. 그 식초 같은 신맛 이렇게 드시면서 다이어트 네. 하시는 분들 있죠, 계시거든요. 있죠. 예. 그게, 신맛은 예. 단맛을 억제한다. 자, 여기에도 숨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O, X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신맛이 단맛을 억제한다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이거는 네. 약간 억제한다는 쪽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네. 이쪽 또 그 저기는 방청객은 X가 많고요. 억제하지 못한다. 네, 이게 또 주부님들이라서 맛에 민감하시거든요. 네, 오늘 두 분은 일치를 하셨나요? 예. 저는 먹어보니까 신맛을 먹었을 때 단맛이 당연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땡기지를 않아요. 느낌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침샘이 이렇게 팍 침이 그렇죠, 터지잖아요. 네. 뭐 단맛은 안 땡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레몬을 하나 베어 물고 나서 네. 바로 초콜릿이 당기는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아닌가요? 확실히 그런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초콜릿이 맛있긴 한데요. 아, 초콜릿을 먼저 먹으면 되나요? 자, 회무침 네. 같은 거 먹어볼 때 보면은 단맛도 들어가고 신맛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어쩔 때 보면은 과연 그게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단맛보다는 신맛을 더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또 왔다리 우리가 볼 갔다리 하시네. 자, 일단 전문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무침을. 네. 문제 정답, 의존. 답이? 예, 예. 정답은 아, 네네. 아, 신맛이 억제를 단맛을 하는 억제하는군요. 예, 김성환 감독님께서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예, 예. 예, 예. 저희 이 문제는 원래 이제 새콤달콤이라고 하는 맛이 있죠. 아, 그쵸. 가장 어린이도 좋아하고 저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식초만 먹으라면 어렵죠. 네. 그 신것만 먹이는 되게 힘든데 거기에 단맛을 섞으면은 최고의 맛이 생깁니다. 그래서 음료수 같은 데 보면 되게 신맛이 많이 나고 거기에 단맛도 느껴지는. 근데 이 문제는 왜 제가 냈냐면은 좀 그 다이어트하고 연관을 해보면은 단맛이 설탕을 한 100g, 설탕물을 만들었을 때하고 식초를 여기다 설탕물에 넣었을 때하고 같이 먹으면 들어가 있는 설탕은 여기가 훨씬 많은데 이쪽이 설탕 맞는 게 더 달게 느껴지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신 음료를 이렇게 마실 때 들어있는 설탕을 잘 모르는. 그래서 시중에 보면은 코카콜라의 그 각설탕이 14개의 분량의 각설탕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다.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다이어트 한다고 신 거를 막 몸에 좋다고 많이 먹다가 네. 이렇게 잘못하다가 더 살이 찔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카콜라도 pH, 산도를 재보면은 엄청나게 산성 쪽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 거를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단맛이 들어가 있는 신맛에 유혹돼서는 그렇죠. 안될것 단맛을 같습니다. 먹으면서도 예.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네. 자, 확인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문제 먼저, 내겠습니다. 칡을 씹는 것이 감량에 도움이 된다. 저희 뭐 칡을- 칡뿌리 뭐 이런 얘기 하죠. 칡을 씹는 네, 것이 과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지. 네. 체중 이게-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치기 문제인지 씹는 게 문제인지. 그러게요. 일단은 네. 문제 자체는 칡을 씹는 것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네. 된다입니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확인하죠. 하나, 둘, 셋. 오, 도움이 된다는 된다. 쪽이 확실히 많군요. 일단 쓰니까 네. 뭔가 네. 그런 건가요? 그러기도 하고 촌에서는 밥치기라고도 있거든요. 먹으면 쌀알 같은 게 나와요. 네. 그 괜찮아요. 이렇게 포만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밥을 안 먹으면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빠지겠죠. 네, 이제 껌이나 칡이나 씹는 것은 마찬가지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래 씹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활동 많이 하니까 당연히 빠질 것 같아요. 그거 껌 씹으나 칡 씹으나.
칡 씹는 동안 고기를 못 먹으니까 네, 당연히 계속 씹고 있어야 네, 되는 계속.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그래요. 네, 이것도 네, 네. 궁금합니다. 정답, 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역시 도움이 되는군요.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씹는 동작이 더 중요하긴 하고요. 네. 칡은 이제 한방에서는 칡의 뿌리를 갈근이라고 하는데 이제 열을 좀 내려주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시고 몸의 기운이 빠질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씹는 동작은 그러니까 꼭 뭘 안 드시더라도 씹는 동작 자체가 포만감을 좀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좀 억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칡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껌을 씹더라도 감량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씹거나 하시면 턱 관절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이제 씹어 주셔야 되겠죠. 네. 네. 아니,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스트레스도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아주 큰 원인이 되는데요. 네. 한방에서는 기울이나 간울이라고 해서 막힌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막힌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쉽게 노폐물이나 이제 독소가 잘 쌓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비만에서는 지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이제 대부분 스트레스 받으실 때 이제 먹는 걸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네. 그게 군것질이 되었든 음주랑 같이 드시는 안주가 되었든 예, 먹는 걸로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체중이 증가하고 체중 증가가 또 스트레스의 또 다른 원인이 아이고, 돼서 아이고. 예, 스트레스의 요인이 돼서 다시 또 식욕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순환이 네. 계속됩니다. 한의사님이 말씀하셨던 네. 그 육아 스트레스 거기에서도 예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네네. 아, 근데 살이 빠지던데요, 우리. 아, 이러면 제가 육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세 가지씩 이렇게 해봤는데 평소에 네. 저희가 많이 나눴던 대화하고 좀 궁금했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뭐 소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뭐 이렇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저도 약도 뭐 복용을 해보고 다 했었는데 가장 좋은 건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본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꾸준히. 꾸준히. 예,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다이어트, 비만 참 어려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화두인 것 같은데 그 실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조금 실천해 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방송 중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천이 중요하다. 네. 예, 옆에 두 분과 함께 이제 저도 잘 몰랐던 이제 비만이나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을 새로 얻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다이어트에 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중을 뺐다가 다시 증가하고 하시는 게 몸에는 더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얼마를 빼시든 간에 유지를 하실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그 체중이라는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지방량. 그렇습니다. 체지방량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몸매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 이게 요즘 세상이 말하는 그 날씬함에 너무 우리가 쫓아다니지 않았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나의 몸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 찾아갖고 다들 멋진 삶 삽시다. 네. 그래요. 건강하게 네. 사는 게 최고겠죠. 네. 그리고 화면에 제가 크게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체지방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운동도 많이 그렇습니다. 하시고요. 네. 예. 하여튼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활기차게 이 여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운동.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무엇보다도 운동도 운동이고 식단 관리 또 네. 꾸준히 하는 의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 알고 있지만 저희가 잘 못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